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무선마을에서 파노라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드론을 전원을 켜면 이렇게 초기화면이 나옵니다.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우리 훑어보시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라도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시동을 걸고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륙을 했습니다. 저 멀리 무선마을이 보입니다. 무선마을에서 파노라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해. 파노라마 잘 부탁해. 끄떡끄떡 드론이 알았답니다. 아마도 파노라마 촬영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무선마을 쪽으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무선마을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건너편에 와 있고 그렇게 고도는 안 높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선마을 전체가 보입니다. 고개를 숙여 보니까 무선마을 외나무 다리가 표현이 덜 됩니다. 그러면 드론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좀 밀어서 사진 앵글에 다 나오도록 잡아 보겠습니다. 뭐 지금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카메라 렌즈를 숙여 보니까 드론은 앞으로 약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0도입니다. 90도인데 이 드론은 이 영도 기준으로 정면을 보고 있는 거죠. 영도 기준으로 있고 드론은 이렇게 30도 플러스 30도 렌즈를 위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90도 마이너스 90도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드론은. 그런데 인스파이어는 마이너스 120도까지 갑니다. 120도 30도가 더 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드론 여기 무선마을 다리는 표현되니까 마을이 다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선마을이 왼쪽이 표현이 덜 됩니다. 표현이 덜 되니까 드론을 왼쪽으로 방향을 조금만 틀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틀었습니다. 이렇게 틀었으면 이제 파노라마 촬영을 할 겁니다.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데 파노라마 촬영이라고 파노라마로 얘기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예수로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버티칼 이렇게 촬영을 할 겁니다. 여기 하늘을 조금 넣고 무선마을을 이렇게 넣고 여기에 내성천의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촬영할 겁니다. 이렇게 촬영을 사진으로 표현을 한 장으로 표현을 하려면 아마도 고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이 파노라마로 촬영하면 그리고 고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고도가 높으면 지붕밖에 안 보입니다. 지붕. 그래서 고도는 어느 정도 알맞게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 그러면 첫째가 노출일 겁니다. 노출을 M모드로 해라. 모든 사진을 똑같이 노출을 줘야 된다. 10장이면 10장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이트 밸런스는 뭐 이것도 수동으로 해라. 태양이면 태양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뭐를 해라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노출을 자동으로 할 겁니다. 조리개가 8입니다. 조리개 8, F8, 셔터 스피드는 오토입니다. 왜 그럼 오토로 할까요? 분명히 하늘이 많이 나오면 노출이 변화가 차이가 있을 텐데 하늘 부분하고 무선마을하고 모래 있는 부분은 노출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오토로 하느냐? 저는 하늘의 이 구름 디테일을 좀 살리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어서 오토로 합니다. 여기에 노출을 맞추면 하늘 구름 부분이 많이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로 촬영합니다. 제가 차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240분의 1초입니다. 240분의 1초 앵글을 약간 숙여 보겠습니다.
숙이니까 200분의 1초죠. 200분의 1초. 고기를 모래가 나오니까 160분의 1초로 떨어집니다. 또 내성천 물이 나오니까 여기도 160. 물이 많이 나오니까 120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120입니다. 120. 그리고 더 내려오고 흙이 나오니까 노출이 100분의 1초로 떨어집니다. 100분의 1초.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드론은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9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는 드론 인스파이는 마이너스 12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것은 인스파이어 2에 모니터 큰 거 달면은 드론이 보는 영상이 보입니다. 드론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카메라 짐벌이 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촬영을 예, 했습니다. 이제 촬영을 마쳤습니다. 마쳤으니까 포토샵에서 지금 촬영했는 사진을 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했는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보면 지금 JPG 이렇습니다.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저는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여기 7장 가지고 7장을 붙이겠습니다. 여기 하늘에 여기 구름이 디테일이 좀 살았죠. 여기서 JPG 포토샵에 불러오는 방법은 JPG 불러오듯이 그냥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여러 장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진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 디폴트 값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저는 크게 건드리진 않고 이 클래리티하고 비브런스만 좀 주겠습니다. 클래리티는 많이 주고 비브런스는 조금 작게 주겠습니다. 클래리티를 좀 올리면 어떤 사진이 좀 쨍하게 나오죠. 뭐 이 정도까지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브런스를 많이 올리면 저기 먼 데가 푸르게 나옵니다. 푸르게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전체에다가 명령을 줘야 되겠죠. 이때는 셀렉트 All을 하면 불러왔는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되었다면 싱크로나이즈를 선택을 해서 이런 창이 뜨면 여기서 OK 하면 지금 작업했는 내역을 전체 사진에다가 명령을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OK를 하면 됩니다. OK를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작업했는 사진을 포토샵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죠. 조금 전에는 로우 파일이었었고 이제는 이것은 물론 PSD로 넘어오는 겁니다. PSD라 그래도 되고 JPG라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왔으면 이제 다 넘어오면 JPG로 저장만 하면 됩니다. JPG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장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불러왔습니다. 불러왔으면 저장은 파일에 가서 따로 저장이겠죠. Save as 가서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임시니까 액션에 가서 여기 저장할 겁니다. 저장하는데 여기가 지금 PSD이기 때문에 JPG를 바꿔줘야 되겠죠. JPG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퀄리티는 12면 좋습니다. 압축률이 최고 낮은 거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일이 다 하셔도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건 저장했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아니요. 단축키가 오른쪽에 액션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F12가 있죠. 12 여기 F12라고 돼 있죠. 여기 JPG로 변한 로우를 JPG로 변한 F12로 제가 이 액션을 걸어놨습니다. 뭐 단축키라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F12만 누르면 자동으로 조금 전에처럼 따로 저장이 됩니다. F12 눌렸습니다. 그러면 꺼지죠. 이렇게 여기 보면 작업 내역이 나옵니다. 액션에 보면 왔다 갔다 그럽니다. 이렇게
7장이면 7번만 눌리면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훨씬 더 단축도 되고 편안하죠. 이렇게 굳이 따로 저장할 필요도 없고 포토샵이 알아서 해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액션에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 그러면 이것을 포토샵에서 파노라마를 이제 붙여야 되겠죠. 붙여야 세로로 나오겠죠. 근데 이것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는 새 폴더에다가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이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에 가서 오토메이드에 갑니다. 오토메이드에 가서 포토머지에 갑니다. 이래 나오면 여기에서 브로저를 클릭을 합니다. 하고 지금 작업했는 것은 이거지만 저는 이 안에 좀 사진을 축소해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다 선택해야 되겠죠. 오케이. 선택해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파노라마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쭉쭉 넘어갑니다. 사이즈를 제가 이 축소를 했습니다. 약간 축소했습니다. 긴 쪽을 3,000으로 축소했습니다. 이게 아마 600만 화소 조금 넘게 되는 사진일 겁니다. 각 장당. 그러면 이렇게 붙었습니다. 쉽죠? 뭐 포토샵이 하니까 이렇게 레이어가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으면 이 레이어를 하나를 이제는 이래 여러 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개. 여기 지금 작업이 됐기 때문에 작업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져서 작업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 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한 개로 만들면 작업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 레이어에 가면 됩니다. 상단의 레이어에 가서 아래쪽에 가면 뭐 머지 레이어가 있고 여기 있습니다. 머지 비지블이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시프트 2주 단축키 이러면 보이는 레이어는 모든 것이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영문 2를 해도 한 개가 되고 이걸 클릭해도 됩니다. 레이어가 한 개로 됐죠?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세워야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세울 때는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로테이션에 가서 CW 시계 방향이죠. CCW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위가 좀 안 보이니까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참 포토샵 참 좋습니다. 드론도 좋고 포토샵도 좋고. 그러면 이걸 이제 드리빙을 해야 되는데 포토샵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다 메울 수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메울 수 있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살짝만 보이도록 해서 메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해서 뭐 요 정도까지 여기 보이죠? 요 정도까지 하늘은 시간 관계상 잘라버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보이죠? 여기도 왼쪽을 조금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아래쪽만 자르면 되겠죠,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안 잘라도 되는데 잘라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은 여유가 많으면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 아까운 부분을 다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이것을 클릭을 하고 패치 툴이죠. 패치 툴을 클릭하고 선택 이래 하면 됩니다. 여유있게 약간 여유있게 여기 있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패치 툴을 선택을 하고 선택됐죠? 그러면 에디트에 가서 필에 가서 이렇게 컨텐츠 오해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백그라운드 이래 있는데 컨텐츠 오해 선택하고 오케이 하면 참 빨리도 작업해 줍니다. 포토샵. 여기는 구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도
보십시오. 구름이 이렇게 걸려있지. 이만큼은 구름을 쳐야 되겠죠. 이만큼은 하늘을 쳐야 되고 어떻게 쳐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포토샵은 친절한 포토샵입니다. 이렇게 하고 에디트에 가서 이렇게 가서 컨텐츠 어웨어 오케이. 구름이 차지죠. 참 그러면 여기에도 이걸 스탬프로 하려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것을 스탬프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도 충분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에디트에 가서, 필에 가서, 컨텐츠 어웨어. 이래 보고 만약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색하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선이 생길 수가 있는데 선이 만약에 생기면 이 스탬프 툴로 조금씩 요리 뭉개주면 됩니다. 조금씩 뭉개주면 선이 안 보이도록 픽셀이 안 보이도록 뭉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도 마저 해야 되겠죠. 작업을 완성을 해야 돼. 지금 200%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 확대되기 때문에 픽셀이 보이는데 100%로 가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스탬프로 작업한다면 정말로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컨텐츠 어웨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스탬프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문대주면 됩니다. 표시가 덜 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특히 이 픽셀이 보이는 부분 지금 200%이기 때문에 픽셀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표시가 이렇게 이사주고 이러면 표시가 거의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미세하게 작업하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모래 부분에 이렇게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범위가 조금 큽니다. 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스탬프로 작업을 하려면 이 좀 공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공이 많이 드는데 여기 필에 가서 컨텐츠 어웨어로 작업하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작업되는 대신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이 만약에 보이면 이 선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경계 지점에 가서 조금씩 이렇게 문대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작업이 완료 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 부분도 어떻습니까? 하늘 부분도 봐보십시오. 디테일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노출을 오토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토로 했기 때문에 하늘 부분도 노출을 맞춰내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진이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가 좋다, 매뉴얼 노출이 좋다. 이것은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내성천에 물이 조금 늘었습니다. 노란 걸 좀 빼야 되겠죠. 레이어 선택을 하고 레이어 복사를 한 게 합니다. 채도를 조금 전에 채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세츄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마스터에서 옐로우를 선택하고 빼줍니다. 이렇게 너무 빼면 흑백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노란색이 다 빠집니다. 너무 다는 빼지 말고 살짝 들어갈 정도는 빼줬습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에 노란색도 다 빠졌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지금 작업에서는 여기만 빼고 싶은데 여기는 복구해야 되겠죠. 복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액션 레이어에 가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스크가 흰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전경색이 검은색이라면
브러쉬를 선택하고 이것은 62%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하드니스 값을 50 정도 중간 정도 주면 됩니다. 여기에 노란색이 빠졌다 그랬죠. 어차피 여기에 노란색이 없을 것이고 여기 부분을 브러쉬로 문질러 주면 되겠습니다. 문질러 보겠습니다. 노란색 살아나죠. 이렇게 모래 쪽은 굳이 노란색을 줄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도 살아나죠. 제가 브러쉬가 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갔죠. 이 부분을 빼야 되겠죠. 이 부분은 강쪽 끝자락을 그럴 때는 여기에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문대면 됩니다.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검은색은 지우는 것이고 흰색 마스크는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 작업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복구. 이제 됐습니다. 보십시오. 마스크를 눈을 켰다 껐다 하면 노란색이 빠졌는 게 확 보이죠. 이러면 물이 오염됐다고 뭐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보다는 이 물이 훨씬 더 이쁠 겁니다. 오늘은 인스파이어 2로 수동으로 해봤습니다. 수동으로 버티칼로 파노라마 촬영, 위아래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